안녕하세요. 나나파파입니다. 오늘은 이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분하고 경제력,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보통 이민이라고 하면 영주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. 그런데 영주권만 있으면 이민이 다 해결이 되는 걸까요?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왜냐하면 저는 애초에 영주권 걱정 안 했는데도 고민거리가 엄청 많았거든요. 바로 먹고 살 걱정, 그 경제력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았었어요. 캐나다인 아내랑 결혼했어가지고 저는 신분은 이미 보장된 상태였는데, 그런데도 맘 편히 이민을 오지 못했었던 이유가 바로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부양을 해야 되지? 라는 고민 때문이었거든요. 새로운 나라, 새로운 환경에서 도대체 무엇을 해먹고 살까? 라는 그 고민이 이민을 결정하는데 제일 어렵게 다가온 문제였어요. 많은 사람들이 저랑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. 영주권 해결됐으니까 너무나도 부럽다, 혹은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, 솔직히 영주권이란 거는 추방당할 일이 없게 된 것 뿐이에요. 실제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는 돈,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. 사람들이 왜 보통 이민을 하면 제일 먼저 신분부터 고민을 하는지요. 신분이 중요한 건 맞아요. 정말 맞는 말인데, 그 이유는 신분이 없으면 일자리도 불안하고 비자가 끝나면 잘 다니던 직장도 하루아침에 그냥 못 다니게 될 수 있거든요.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경제력에 대한 불안감이 깔려 있어요. 사실은 신분이 제일 중요한 것보다는 신분이 없으면 돈을 못 벌 것 같아서, 그게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애초에 저는 이민 준비를 할 때 현금 흐름 확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신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특정 기간 동안, 긴 기간 동안 먹고 살 돈이 있냐 없냐,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민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계산을 해본 게, 내가 가진 자산, 현금 흐름을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까 였어요. 저는 우선 이민을 올 때, 이제 이민을 오게 될 캐나다 BC주를 기준으로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검색도 해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면서 알아봤어요.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집이랑 자동차, 통신비, 식비 같은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얼추 못해도 한 달에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이상이 들겠더라고요. 이게 집 같은 경우가 집을 렌트를 하든 집을 사든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은 거주비로 사용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식비로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사용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자동차를 타야 되죠. 자동차 타는데 차를 리스를 하거나 구매를 하거나 뭘 어떻게 하든지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상씩 들어요. 그 외에 이제 다른 뭐 통신비나 뭐 보험비나 이런 것들을 따지면 한 달에 한 700에서 800만 원 쉽게 나오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한 달을 사는데 얼마나 드는지를 계산을 해보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충당할지를 고민을 했어요. 한 달에 700에서 800만 원 정도 드는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느냐. 저희 가족이 선택한 방법은 육아휴직이었습니다. 우선 한국에서 저랑 아내 둘 모두 육아휴직을 냈어요. 특히 올해부터 2025년부터 휴직기간이랑 급여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. 아이 2명 기준으로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해 봤더니 최대 한 3년 동안 월 최대 500만원, 최소 32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었어요. 그거 외에는 캐나다에 왔을 때 아이들이 캐나다 시민이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캐나다 정부의 아동수당이 있었어요. 아이 2명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최소 월 100만원에서 한 130만원, 14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.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현금 흐름인데요. 월 700에서 800만원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. 그래서 기본적인 현금 흐름에다가 부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돈을 더 벌 수 있는지,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를 찾아봤어요.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 기준을 찾아보니까 한 달에 150만원까지 부업으로 돈을 받아도 문제가 없더라고요. 그러면 저랑 아내 둘 모두 각자 150만원씩 해서 한 달에 300만원까지 돈을 더 파트타임으로 벌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더라고요.
그래서 정리하자면 제가 무리해가지고 캐나다에서 정규직을 당장 구하지 않아도 파트타임만으로도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정착해 나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랑 경제적인 기반이 있다라는 것이, 그게 계획이 서니까 이민을 결심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. 신분이 이민의 끝이 아니에요. 진짜 중요한 건 신분이 아니라 경제력이에요. 정말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, 현금 흐름만 충분하다면 영주권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ETA만으로도 캐나다에서 살 수 있어요. 해외 거주가 완전히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. 돈만 있으면 신분은 솔직히 장애물이 아닐 수 있어요. 그래서 혹시 이민을 고민 중이신데 신분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면 이 질문도 같이 한번 던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나는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있는가? 그 돈이 6개월, 1년, 2년 계속 이어질 수는 있는가? 저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를 3년 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충분치는 않지만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여기서 정착을 하고 새로운 현금 흐름을 제대로 확보하는데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물론 저처럼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요즘에 방법이 정말 많더라고요. 뭐 조금만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많은 것들이 나와요. 패시브 인컴, 배당주 투자, 블로그로 부업을 하거나 유튜브, 이커머스, 1인 개발로 앱을 런칭을 한다든가, 디지털 노마드로 사는 방법, 아니면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직업을 얻는 방법도 있겠죠. 이런 것들을 잘 찾아가지고 본인의 현금 흐름을 잘 확보하게 된다면 해외 이민이 절대 불가능한 도전은 아닐 거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. 남은 것은 검색을 해보고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고 난 다음에 실천을 해보는 것 뿐이에요. 자, 여기까지 나나파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